이제 이거는 저 어떤 그림이에요? 이것도 트랜지스터예요. 네. 요 앞에 요거 없어지면 아까 그 트랜지스터잖아요. 아, 네. 이제 그 필터 방식. 밀도 향상 얘기들을 하려고 이거를 갖고 온 건데 네. 이제 여기서는 그냥 GAA 얘기만 했지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GAA 핀펫에서 GAA 가는 문제의 본질이 뭐겠어요? 그 크기를 줄이는 게 힘드니까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제 크기를 줄이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래 나온 건데 네. 앞으로 보게 될 기술 중 하나 이 BPR이라는 거예요. BPR. 예, 그 파워레일, 그 베리드 파워레일인데 네. 이제 인텔은 걸 파워비아라고 불러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트랜지스터 그림에서 의도적으로 빼놓은 게 있는데 요런 걸 빼놨어요, 제가. 요거. 저거 왼쪽에 있는 판자 같은 거. 예, 이거 뭐냐 하면 사실 전원이에요. 원래 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저쪽 구조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요렇게 아까 우리 처음 다 까먹었겠지만 네. 아까 그림 보면은 맨 밑이 소자층이고 그 위로 그 납땜에 해당하는 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 영역 중에 하나가 전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전자 소자니까 누군가 전기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 금속층은요, 다른 금속도 많아요. 제가 트랜지스터에 이렇게 놓으면 아무 역할도 없어요. 네. 제가 트랜지스터에서 뭐 여기 아웃도 넣고, 이런 식의 트랜지스터를 조합해서 네. 제가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을 변화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전자회로의 본질. 그런 거 섞으면 그렇죠. CPU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아웃된 거 어디로 가겠어요? 또 다른 트랜지스터로 가겠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위층에 이렇게 막 금속들을 쌓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금속들도 그 미세화를 좀 많이 방해를 해요. 이게 그 칩의 설계에 따라서는 요 위에 금속 배선이 굉장히 많은 녀석도 있고요. 네. 좀 회로에 따라서 밖이랑 연락을 좀 안 하면 금속 배선이 적겠죠, 안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요 밑에 핀이나 이런 건 작게 만들었는데 요 금속 배선이 너무 빡빡해 갖고 결국 커지는. 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개집을 하나 지었는데 이제 개 10마리를 키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개집에다가 한 보일러부터 뭐 가스레인지까지 다 집어넣었고 네. 개집 위에 이렇게 배관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제가 집을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네. 붙일 수가 없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그럼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아. 이런 것 때문에도 그 밀도가 안 나와요. 아하. 그 뉴스들 보시면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네. 그 TSMC가 말한 밀도보다 애플칩 밀도가 안 나온다. TSMC는 밀도가 170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네. 그 칩 재보니까 90밖에 안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뉴스가. 네. 이런 게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인텔은 10나노 할 때 그래서 요 금속 개선하는데 그 굉장히 큰 공을 들였어요. 요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 금속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요 위에 금속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방법,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 얘를 그 전봇대를 지중화 시키는 거예요. 바닥에 묻어요, 이걸. 그러니까 전원은 요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전봇대 없어지고 그렇죠. 전선이 다 밑으로 예. 지하화된 것처럼. 예, 반도체는 말씀드렸지만 납땜이 전부 소자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죠, 그러면. 야, 저걸 그 건축에다 빗대서 표현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지하화한다, 네. 전원을.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 게이트, 컨택이라는 거, 요런 게이트랑 신호가 만나는 곳이 컨택인데 네. 앞에 그림들 보시면 얘가 막 요런 데 끝에 가서 막 붙어 있어요, 네네, 원래. 끝에 있었죠, 아까는. 예. 근데 이런 것도 막 이런 옮겨올 수 있죠,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러면은 요만큼 줄어들잖아요. 공간이. 예. 요만큼 줄어들죠. 네. 그 인텔이 EUV 없이 그 10나노, 7나노 이렇게 갔던 방법들이 요런 방법들이에요. 약간씩 설계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예,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모양에서. 근데 여기 놓으면 요쪽 끝에 있던 거를 여기로 옮기면은 면적이 주는 건 당연하죠. 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어려우니까. 근데 저 게이트 밑으로도 그러니까 여기 구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예, 밑에. 예. 그러니까 위에다가 또 뭔가 작업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했겠죠,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게이트 위에다가 예. 올렸다가 저 핀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예. 인텔은 이제 그 10나노가 오래 걸렸던 이유 중 하나가 요런 거에 해당하는 기술, 요거는 아직 안 하는데 네네네. 요런 류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적용했어요. 아. 한 번에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인텔이 2.8배 스케일링 이런 걸 도전하다가 한참 걸린 거죠. 저런 방식으로 네.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나노, 7나노 가는 미세화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기술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모양을 많이 바꿔줘야 돼요. 아까 그 예. 위에 쌓는 그 금속의 네, 그 비율이라든지 네. 그것도 이제 크기가 전체 반도체의 크기, 네. 뭐 밀도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효율적으로 네.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나오는 게 후공정, 뭐 패키징의 역할. 네, 약간 그런 그렇게 것들이 다 이어지는 같이 거죠. 쓰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말 해서 해결 안 되면 아예 칩을 따로 만들고 네. 대신 그 칩 안에서 요 금속 배선으로 주고받는 것보다 요 안에서요, 이렇게 네. 그 밖에 있는 다른 칩과 교신하는 게 원래 굉장히 코스트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전성비가 안 좋죠.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는 건 굉장히 빠른데 칩 네. 안에서 예. 반대쪽 칩으로 간다는 건 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부산까지 가는 거랑 비슷해요. 예. 이게 뭐 앞에 편의점이라고 하면 저 멀리 칩은 부산이죠. 어. 그거를 개선하는 일들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좀 종합 서비스화 되는 거예요, 파운드리도. 저기 그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것까지가 예. 전공정. 트랜지스터랑 금속까지 위에. 금속까지. 여기 지금 이 트랜지스터들 있잖아요. 네. 요런 녀석들이 수억 개 엮여야 CPU가 되고 GPU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또 어디랑 연결되고 어디서 뭐 연결이 들어오고 이런 식인 거죠. 요런 게 잔뜩 있어서. 네네네. 그러면은 요 밑부분이 그 우리가 전공정에서 FEOL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금속 쌓는 거, 네. 요 부분은 BEOL이라고 불러요. FEOL, BEOL. 네, 프론트랑 백이에요. 음. 그리고 FEOL, BEOL이 끝나면 후공정. 예. 이렇게 넘어가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 이러한 그 일들은 되게 많아요. 이런 작업 되게 많은데, 네. 지금 일어나는 미세화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음. 원래 제일 편한 미세화는 그냥 동일한 녀석을 사이즈만 줄이는 거. 네. 근데 지금은 기존에는 넉넉히 쓰던 공간을 깎아내서 뭐 구조들을 바꾸는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변화가 나. 이거 인텔 발표 자료인데, 저거는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그 아까 그 전봇대. 이 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에 이 부분이 그 납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요 밑에 요만큼이 소자고, 아. 이 일부분 요 소자들을 연결하려고 이 많은 금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금속 타고 뭐 어디로 가고 뭐 여기서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좀 멀리 트랜지스터. 있으면 막 이렇게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그 우리 CPU 꽂는 핀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요 위에서. 칩이 외부랑 통신하는 곳은 밖이에요. 그쵸, 꽂아야 되니까. 근데 요 금속 배선층에 보면 여기 파워가 있어요. 네. 그 안에. 그러니까 제가 요 소자에 무슨 짓을 하건 전원이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핀으로 들어와야죠, 위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핀을 반대쪽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위아래를. 예.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트랜지스터 층이 맨 밑이 아니라 중간으로 가버리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요 트랜지스터들 연결할 때 신경 쓸 게 하나 줄었죠, 여기서. 예전에는 요 조그만 공간의 전원부터 여기요. 네. 요 부분에 전원도 있고 트랜지스터끼리 연결하는 배선이 잔뜩 돌아다닌 거예요. 배선 구역. 예. 네. 근데 이제 전원이 들어가는 구역은 이렇게 밑으로 가고 요 위에서 오로지 논리 연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아까 듣고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네. 솔직히 전봇대 같은 거 예. 전원을 위에서 만들던 거랑 예. 이걸 아래로 배치하는 거랑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비교를 네,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방 안에다가 네. 컴퓨터를 한 10개 놓을 거예요. 예. 그러면 컴퓨터마다 전원 코드가 들어가죠. 예. 근데 이 컴퓨터가 할 일이 많아서 예. 주변 기기 한 100개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뭐 모니터, 프린터기 네.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전원 코드가 여기 벽 끝에 있으면 네. 전원 코드가 막 이렇게 와갖고 컴퓨터에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컴퓨터 바로 밑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방바닥에다 콘센트를 만드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좀 덜 어지럽죠, 주변이. 네네. 케이블이 11개, 예를 들면 101개 있으면 100개, 원래 그것보다는 네네네네. 이제 적어요. 아하. 예를 들면 케이블 5개라 그러면 5개인데 4개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추가 공간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야, 이렇게 비유라니까 이렇게 쉬워지네. 그러니까 콘센트 저 벽에서 막 끌어오는 네. 게 아니라 방바닥을 조금 높여갖고 이 밑에다가
단을 하나 깐 다음에 네, 콘센트들을 거기다 만들어서 바로바로 꽂아서 쓰면 네. 공간이 많아지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새로 얻은 그 원래 5개 있었는 케이블 4개밖에 안 보이죠. 네. 하나를 더 꽂아도 되고 아. 그 자체로 뭐 밀도 높여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제 인텔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파워비아라고 부르고 네. 흔히는 그냥 BPR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나 봐요. 저도 많이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본질은 이런 걸로 한 밀도 뭐 10몇 프로 차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적용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기술을 적용했다고 했을 때 네. 여기 요 조그만 금속들 있죠, 이렇게. 네네네. 요거 간격 변했나요? 안 그대로죠, 변했죠. 거의. 예. 근데 칩은 작아진다니까요. 저거는 그 인텔만의 방식이에요? 인텔이 부르는 명칭이고 네. 사실 여기 이 반도체 제조도 컨셉은 다 비슷해요. 예. 아, 이걸로 이제 또 미세화인데 다음엔 뭘 또 옮기지?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 전원을 네. 아래로 깔아서 돌리는 구조는 삼성이나 뭐 TSMC도 다 고민하고 있죠. 사용하는 언제 하냐의 그 문제인 거지. 아. GAA 언제 넘어오냐랑 비슷한 문제예요. 나중에 이거는 거의 확실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장점이 많아서. 네. 단점은 어렵다는 거죠, 늘 그렇듯. 그죠, 항상. 요거 왜 어렵냐? 잘 보시면 알죠? 여기 요 회색 있죠, 요거. 요 회색 부분. 저 트랜지스터 층. 바로 밑. 요만큼. 아, 그 밑에. 이거 웨이퍼거든요. 웨이퍼. 이거 어디 있어요? 요만큼밖에 없죠. 이거 그림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거밖에 없죠. 요렇게. 더 얇아진. 예, 이거 백그라인딩을 해야 되거든요. 저거는 그냥 실리콘 웨이퍼 판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냥 갈가내도 되는 거잖아요. 아주 많이 갈가내죠. 네. 종이 수준으로 갈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남아있는 게. 예. 그럼 저게 저 밑에 있을 때는 약간 받침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두껍게 남아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웨이퍼, 아니, 네. 원래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네. 두께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저 왼쪽. 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싹 갈아낸다는 거예요. 네네, 그쵸. 갈아내야 아주 돼. 얇게. 예. 그 다음에 뒤에서 애칭을 해서 네. 전원을 마지막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요런 거 보시면 이제 기술 좀 이해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이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백그라인딩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정밀하게. 예. 그리고 그 후방에서 애칭, 이거 사실 TSV거든요? 네. 이거 사실 TSV니까 거의 TSV는 필수화 되겠죠? 그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예. 그 제가 칩을 연결할 때 음. 요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칩이 원래 바깥 세상이랑 대화하는 거는 요 맨 윗부분 있죠? 그 항상 칩은 네. 웨이퍼 아래에서 위로 쌓아가며 만들기 때문에 네. 칩의 연결은 항상 칩 윗부분에 있어요. 칩은 항상 제가 요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소자층에다가 반대편에서 연결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온 제가 요렇게 들어오는 경로가 없는 거예요. 네. 요런 핀을 못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를 뒤로 뚫어야 되죠. 여기다 기둥 뚫는 거 이제 TSV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리콘 층을 네. 뚫고 들어오는. 네. 그러니까 그 TSV는 그 기술 중 하나예요. 그 구멍을 뚫어갖고 소자층이나 아니면 금속층에 맞닿게 하는 기술이고, 그 TSV란 기술을 이용해서 BPR을 해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옥상에서부터 들어오느냐, 지하로 들어오느냐. 그렇죠. 옥상에다가도 뚫을 수는 있어요. 네. 원하면. 네. 그건 이제 후공정의 그렇죠. 차이고. 네. 야,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아이맥이라고 아마 이거 TSMC 파트너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면 또 요 그림은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그림이 요 도로 터널 요거예요. 네. 이 그림 이해되나요? 네, 아까 설명하신 요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네. 처음에 간 거 핀펫이죠. 네. 그러니까 요 표면으로 이렇게 흘러다녀요, 전류가. 네. 그 다음엔 뭐 할 거냐 하면 나노시트가 가죠. 네. 근데 이 BPR이라고 여기 쓰였죠. 저게 이제 게이트 오러라운드. 네, 게이트 오러라운드 하고 밑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BPR. BPR.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렇게 간 거예요. 밑으로. 예, 요게 금속이거든요. 요게 쭉쭉쭉쭉쭉. 네. 요게 금속 배선이고 얘네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내려와갖고 막 연결되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어떤 식으로 모습을 바꾸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게 뭐 엠모스, 피모스 이런 건데 네. 이렇게 한 번에 만들죠. 이제 요렇게 따로 있던 거 2개죠. 네. 근데 요렇게 합쳐졌죠. 네. 뭐 하나를 놓고 합쳐졌잖아요. 양쪽으로. 예. 그 다음에 위로 쌓겠다. 네.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이긴 해요. 이런 발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더 가늘어지고 뭐가 되고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지만 미세화에서 이
형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요. 형상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3나노 쓰여 있고 2나노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pp랑 mp 있죠? 네. 대충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로 세로에 해당하는 건데 얼마나 줄어드나요, 길이가? 예를 들면 44에서 40 됐다. 네. 10% 줄었죠. 네. 큰 건가요? 그 차이가? 근데 여기 잘 보세요. 33은 9고 제곱하면 예. 2는 4죠.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 제가 한 변의 길이를 10% 줄여서 밀도를 2배로 올릴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밀도를 맞추려고. 뭔가 형상을 예. 바꿔서 어떻게 해서든 밀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니까. 네. 선폭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구조를 모양의 변화가 계속 중요해져요. 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설계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기도 하고 돈 많이 드는 이유기도 해요. 핀펫은 한 10년 썼고 옛날에 2차원 트랜지스터 한 20몇 년 썼잖아요. 네. 근데 GAA는 하고 나면 몇 년 지나면은 또 다음 GAA 가고 막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네. 앞에서 약간 인구 그렇죠. 구조, 면적 대비 이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제 집으로 따지면은 냉장고도 2개 더 넣어야 되고 그러는데 냉장고를 좀 이렇게 천장에다 붙여주시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컴퓨터 한 100개 깔아낸 전원은 밑에서 넣어주시고요. 네, 그렇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책꽂이에다가 노트북 한 5개 좀 붙여주시고요. 막 이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머터리얼도 점점 중요해지는데 소재. 예. 요게 그 금속 간의 간격이거든요. 요 MP가 메탈 피치인데 네. 대충 금속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메탈 돼요. 피치, 금속 간격. 근데 제가 금속을 가느다랗게 만들면 다 할까요, 이게? 가느다랗게 그린 건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EUV가 해준다고 쳐요. 그리는 것까지는 사진 찍듯이. 근데 그려놨는데 동작 안 하면 소용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알루미늄 쓰다가 구리 쓰고 이제 그 다음 것도 또 넘어가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걸 설명하면서 좀 노광기와 다른 기술의 관계 이런 거 좀 보셨으면 해요, 저는. 노광기는 그려만 줄 거예요. 네네. 응, 잘 그렸어, 안녕 이런 거. 노광기와의 관계. 어떤 다른 소재 기술들. 측면에서. 그러니까 같이 계속 발전을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예를 들면 구리 배선이 들어갈 곳을 아무리 작게 그려도요. 네. 이거 아마 구리가 좀 더 가긴 할 건데 네. 한 10몇 년 지나면 이제 가느다란 구리는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리가 아닌 뭔가 써야 돼요. 네. 그 인텔은 그 코발트 한번 썼다가 예. 문제가 크게 생겨서 지금은 그 구리에다가 뭐 코발트 그 아마 겉에를 감싸나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네. 금속에다가. 이제 그런 기술을 쓸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머터리얼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장비 기술이 그런 거에 맞춰 가야 되겠죠. 네. 신기하네요.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EUV 그 극자외선, 노광기 그렇죠, 뭐 이런 거 많이들 이제 듣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소재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야 변하죠, 되겠고. 그리고 이런 기술도 계속 그 식각이나 애칭이죠. 네. 그 증착기도 계속 변해야 되겠죠. 계속 이거 보면 폭이 막 가늘어지잖아요. 위로 쌓는 게. 네. 근데 요 위아래로 가느다란 건 노광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증착이 하는 거지. 증착이죠. 예. 뭔가 깎아내기 전에 이제 네. 쌓는 작업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증착도 거의 이제는 이제 원자층 네. 그렇죠. 증착기 이런 거의 식으로. 지금도 뭐 원자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레벨이죠.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뒤에도 이렇게 그 애칭해서 뚫고 들어오죠.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 애칭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잘 깎아야 되고. 그러니까 위로도 네. 식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밑에서도 깎아서 들어와야 예, 되니까. TSV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거 측벽 잘 발라야 되죠. 여기 회색으로 뭐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 요런 거. 그 왜 색깔이 위에랑 아래랑 달라요? 요거 다 엔모스, 피모스 나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N반도체, 자동차도 P반도체. 그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 것처럼 예. 그 우리가 트랜지스터로 소자를 만들 때는 네. 그 쉽게 말하면 상행선, 하행선 합쳐서 만들어야 돼요. 1과 0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 핵심은 그게 다 함께 쌓여 있냐 따로 있느냐죠. 지난번에도 반도체 제조 공정을 네. 정말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배웠는데 이번에는 트랜지스터의 어떤 기술 발전, 네. 특히 이제 예전에 들었던 뭐 10몇 나노, 뭐 20몇 네. 나노 그것이 아니라 이제 훨씬 더 네. 집적화되고 있는 막 3나노, 2나노까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10나노, 10나노 예. 이 숫자를 지켜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죠.
밀도는 높아진다니까요, 하여튼. 근데 옛날에는 그냥 노광기 바뀌고 뭐 하면은 줄어들던 게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선폭 위주에서 네. 이제는 구조, 그렇죠. 소재까지. 예, 오늘 그래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 그래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 예, 저자인 정인성 작가 통해서 오늘도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